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완치 판정받고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위암으로 위 전절제하고 5년 완치 판정받고 한 달 만에 풀코스를 4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기울이셨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서 다들 하루하루 힘들어도 운동 열심히 해주세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밥으로 챙겨 드시나요? 아침 먹기 귀찮아서 고구마, 견과류, 과일 등으로 때우는데요. 배고파서 꼬르륵 대도 귀찮아 참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꼬박 3끼 일정 시간 챙겨 드시나요? 아침 먹기 귀찮아서 고구마, 견과류, 과일로 때우는 거는 그 정도 드시면은 아침 드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왕 좀 더 좋게 하시려면은 아침을 식사를 드시고 저녁을 가볍게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은 아니지만 규칙적으로 먹어요. 한 분은 저도 그래요. 그래도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먹으려고는 하는데 배고플 때 참지 말고 고구마 밤 같은 거 드세요. 또 다른 분도 간단히 누룽지 드세요. 항암 중에는 약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챙겨 먹게 되네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아예 2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량이 막 이만큼이 있다라고 치면은 3통하게는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3개 이상으로. 그걸 2개로 쪼개기보다는 간식만 3개로 쪼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단을 통해 암을 직접 치료한다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체내 환경 개선을 위해 식단 관리하는 거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암 발병 원인을 생각해 보다가 문득 부모의 무관심과 사랑 부족이 원인이 되었을까?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거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 있었던 분들 계실까 하고요. 건강했던 분도 암에 걸리고 하니 딱히 흡연 음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제와 부모 탓한다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원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성격이 예민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못 받아들인 것도 큰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니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엄마랑 똑같으시네요. 10남매 중 막내여서 거의 안아주지 못했다고. 스트레스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니 가정 환경이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술, 담배는 쳐다도 안 보는 형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는 술을 좋아했는데 암 투병 중이라고 그냥 제가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트레스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라고 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가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가족력도 없고 운동도 많이 하고 늘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번개 맞듯이 병에 걸렸습니다. 슬픈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며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보고요. 각자 주어진 삶의 시간이 다른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든 담배도 뭘 하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커지고 이랬을 때 안 좋아질 확률이 커지고 가족력이나 유전이 있을 때 확률이 더 커진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다 주변 가족들이 암이 많은 상황에서 술, 담배 다 하고 해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걸로 받아들이셔야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암은 겨울철 실내 운동기구 구매 및 사용 후기. 암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장로 없이 직장이 7cm 남은 상태로 하루에 7, 8번 이상 화장실 가야 되고 신호가 오면은 길게 버티기가 힘들어서 야외 운동을 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추워져서 더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운동할 생각으로 러닝머신을 하려고 했으나 워킹패드를 추천해 주셔서 하나 샀습니다. 집안에서 시간 날씨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한번 나가면 화장실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집에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날씨나 화장실 문제로 운동 못 나가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겨울이니까 더욱더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할 수 있는 기구들 해놓으시는 거는 도움이 되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령이나 엮기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힘드시고 부상의 위험도 있어서 집에서 운동하실 때는 자전거, 걷기 이런 거 위주로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실 거면은 맨몸 운동 그런 방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스태퍼 추천하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관절까지 생각을 하면 그냥 걷는 게 더 낫기는 해요.
먹은 것 없이 배가 너무 빵빵하고 아파요. 병원에서는 배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복부 초음파를 해줬는데 복수가 조금 있지만 그 정도 양은 아니라고 하고 다른 검사는 없었는데요.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빵빵해서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먹질 못해요. 게다가 먹기만 하면 명치 쪽 둘레가 따갑고 아파요. 어떤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이분이 어떤 암이고 어떤 치료를 하시고 계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쉽게 답을 해드리기 어렵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가 빵빵하고 아프다는 표현에 복부 초음파를 해서 복수부터 찾는 거 보니까 그쪽 관련된 뭐 간암이나 다른 복부 장기 쪽 암이 아닐까 생각은 드네요. 만약에 암 환우분이 아니시라면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빵빵하고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먹질 못하면서 동시에 여기 쿡쿡 따가운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거는 식도염이거든요. 위염이 식도염 이런 그 위 부문부 쪽 염증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제일 흔하게 보이는데 위 내시경이 아닌 초음파를 먼저 했다는 거는 복수에 대한 가능성이 꽤 높은 환자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위 내시경 먼저 해보시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검사는 먼저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고 치료해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항암하면서부터 그래요. 배 둘레를 재보세요. 복수 차는 거 체크를. 어떤 분은 복수인지 모르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복수 없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찰 때까지 참았냐고 그 다음에 복수천자에서 엄청 빼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네요. 의사도 사람인데 실수가 없을 수는 없고 복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찾기는 할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병원에 가서 없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병원에 가는 사이에 차오른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복수인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증상으로 복수 찾아했습니다. 복수 찬다는 게 그리도 힘든 건 줄을 이번에 처음 알았고 빼고 나니까 너무 평화로워졌네요. 또 한 분은 복수가 아니더라도 항암하고 나면 복통과 함께 배가 터질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올라 있어요. 항암 부작용일 거예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 위장관 부작용 가스 찬 것처럼 배가 빵 나오면서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네, 그런 종류의 소화불량과 함께 오는 증상 세트들이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항암 안 하셔도 늘 배가 팽팽해서 팩만 가면 식사를 잘 못 하시는데요. 찜질팩 사용하시고선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통증까지 왔으니까요. 배가 빵빵하고 팩만감이 오고요. 거기서 더 드러나면은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지금 증상에. 근데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할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검사부터 해보세요. 멘탈 관리가 힘들어서 정신의학과 협진 요청했어요. 도움이 될까요? 갑작스런 암 진단 후에 아이들과 떨어져서 친정에서 요양 중이에요. 암 진단으로 인한 충격, 앞날에 대한 불안함,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저랑 상의도 없이 다음 진료 때 정신의학과 협진을 요청하더라고요. 우울증약 복용하면 효과가 있나요? 혹시나 복용하신 분들 후기가 궁금합니다. 효과 좋아요. 안 듣는 분도 계신데 그럼 약 종류를 조금 바꾸고 용량을 조절하면은 어쨌든 효과는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다들. 운동하시고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악기나 창작물 만드는 거요. 혼자 시간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한 분은 전 그래서 다시 애들 옆으로 왔어요. 애들을 보니 삶에 활력이 생기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네요. 다른 분은 전 약이 잘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생각하면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약도 더 이상 복용 안 해도 된다고 저는 협진 추천드립니다. 저도 협진 추천드려요. 가족에게 말하기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도움이 되었어요. 항우울제 처방받고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평정심을 느끼니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화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협진 갔는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상담만 했고요. 좋은 얘기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다 보니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공황장애 약으로 먹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암으로 인한 증상 중에 제일 힘든 거 3가지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나 공황 같은 정신 증상을 꼽을 것 같아요. 약들을 사용하면은 어쨌든 안 듣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약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이제 암 때문에 또 다른 약도 많이 먹는데 약들 간의 상호작용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환자분 자체도 수많은 약을 먹어야 하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빨리 줄여서 약을 뗄 수 있는 계획과 함께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